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경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 고금리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경매 시장으로 넘어온 물건들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낙찰률은 여전히 떨어지는 등 경매 지표 양극화가 심해져 그 어느 때보다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경기도 전원주택도 예외는 아닌데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서도 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신축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1억 7천만 원대까지 가격 하락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이 광주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방도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택이 바로 오늘 살펴볼 물건인데요. 보시다시피 새 집이고 널찍한 주차 공간을 자랑합니다. 오늘 이 주택의 입지적 특성과 응찰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 단독주택은 지상 2층 규모의 대지 면적 401제곱미터, 건물 면적 145제곱미터에 달하는데 대지 면적이 120평 규모인 가운데 감정가 약 4억 9천만 원 중 건물값만 2억 9천만 원대로 땅값보다 약 1억 원 비쌉니다. 아무래도 건물 자체가 준공 2년이 안 된 따끈따끈한 새 건물인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전문가는 불과 2년 전인 2022년 4월 준공된 신축 건물을 초기 토지 감정가 규모에 가깝게 매입할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데요. 2년이면 그 경매 물건으로는 거의 나오기가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의 물건이 나온 거니까 그런 물건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억 4천이면 땅값도 안 되죠. 그 금액대로 토지 매입가 안 되는 데는 건물을 그냥 입성한 거잖아요. 신축 물건은 실수요자한테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고 투자자한테도 두 번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조건이 괜찮은데 아마 대개 전원주택은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해당 물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옹벽과 담장 앞 수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옹벽에 작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지면에서 반층 정도 위에 있는 주택과 작은 마당이 나옵니다. 1층은 주방 포함된 거실에 방 하나와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됐고 2층도 1층과 면적에 큰 차이 없이 방 2개, 화장실 2개와 테라스까지 있네요. 또한 타운하우스 규모는 아니지만 인근에 유사한 단독주택과 펜션이 위치해 작은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생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물건 양옆으로 주변으로 비슷하게 생긴 건축물, 비슷하게 생긴 단독주택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양옆에는 다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 공간 또한 비슷하게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조경이나 어떤 건물의 디자인 그리고 넓이 자체가 다 비슷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타운하우스, 소규모 단독주택 단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생활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입지 측면에서 도척 IC가 인접해 있어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서울 강남에서 1시간이 안 걸려 세컨하우스로 괜찮은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남쪽으로는 여러 아파트 단지와 이천 마장 정류소, 마장 면사무소, 마장 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이천시 오천리 생활권이, 북쪽으로는 도척초등학교, 도척우체국, 도척파출소와 슈퍼 등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 노곡리 생활권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인근 생활권이 자차로 10분 내외의 거리를 이동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청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물건지에서 차량으로 10분가량 나와야지 학교, 파출소, 슈퍼 등 면 생활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장면 쪽이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생활 편의시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주로 이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편의시설들이 차량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있다면 단독주택 입지로서는 나쁘진 않아요. 해당 물건은 2023년 5월 한 법인 회사로부터 경매 신청을 당하며 경매시장에 나왔는데요. 경매 신청 채권자는 소유주에게 11억 원의 근저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상 하자는 없는데요. 말소 기준 등기는 2022년 7월 6억 7,200만 원으로 이후의 근저당 가압류는 낙찰 후 소멸되고 현재 28억 원 규모의 채무도 낙찰 시 전부 사라지며 등기상 모든 권리 관계도 말소될 예정입니다. 이제 공동 담보로 이제 여러 가지 4개의 물건을 잡아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대가 커진 거고. 네. 이거는 아예 그냥 변제가 아예 그 자금이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이거를 어떻게 변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이런 근저당이나 채권은 다 말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채권들은 다 근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이라서 어차피 다 말소된다고 나와 있는 권리들이고 말소 기준 권리를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첫 경매는 지난달 6일 감정가 약 4억 9,800만 원에 진행됐으나 유찰됐습니다.
이달 10일 감정가 대비 30% 하락한 약 3억 4,800만 원에 진행된 두 번째 경매에서도 유찰되며 4월 7일 최저가인 약 2억 4,400만 원의 세 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날도 유찰되면 1억 7천만 원대로 가격이 폭락합니다. 전문가는 경매 시장에서 보기 드문 신축 건물임에도 두 차례 유찰된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게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 수요의 제한성을 꼽았는데요. 좀 위치가 좀 애매하네. 조망이 좋다든지 전경이 좋다든지 또 그런 입지적인 메리트가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시골 동네에 있는 단독 타운하우스, 단독 주택이 모여 있을 뿐. 그래서 가격이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는 이유일 것 같고요. 신축 단독 주택이라는 점. 그래서 분명히 이런 수요는 그냥 전원생활, 그나마 편의시설이나 이런 이용이 10분 내외로 있는, 집중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수요자들은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새 건물인 2층 단독주택. 과연 4월 열리는 세 번째 경매에서 낙찰될 수 있을까요? 잠깐! 보시다시피 옹벽 위로 이제 펜스가 있는데 펜스에 지금 플랜카드가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입주하시는 분이 입주자 측에서 어떤 부실공사로 인해서 좀 하자를 보고 있는, 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플랜카드고요. 오른쪽은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유치권 행사 중인 분이 어떤 출입과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물건이 그 위치권이 같이 가는 게 거의 하나의 불문율이거든요.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걸 보고 오셨네요. 각 자리 임박이 되니까 두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분들도 알을 거예요. 그 내용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은 플랜카드가 두 개가 붙였는데 오히려 오른쪽에 플랜카드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돼 있지만 왼쪽은 또 유치권을 부정하는 플랜카드가 같이 걸렸거든. 그게 네.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이 붙였을 텐데 모순인 거지. 이제 경매에서는 우리가 그 입주자들의 권리를 참고는 하지만 우리가 승계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대신 이제 우리한테도 그분이 전환하는 플랜카드에 간접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힌트 부분은 이 집은 꼼꼼하게 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부실공사의 여지도 있다. 네. 라고 보고 응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각 대금 외에 추가 시공 비용, 아까 부실공사를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방수가 될 때 이런 비용이 추가 비용이 발생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응찰 여부비 응찰가를 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부동산 경매 시 권리관계도 중요하지만 물건의 입지와 하자 등을 꼼꼼히 분석하신 후 입찰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부동산 360은 앞으로도 더 풍성한 경매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